자, 오늘 우리가 한번 파고들어 볼 이야기는요. 바로 두 개의 헌사에 대한 겁니다. 6.25 전쟁에 참전했던 용사들을 각 나라가 어떻게 기억하고 또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지 그 차이를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에 가보면요. 아주 거대한 벽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한국전쟁에서 희생된 미군과 연합군 용사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새겨 넣은 추모의 벽인데요. 정말 국가적인 감사를 보여주는 아주 웅장하고 상징적인 공간이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이 추모의 벽을 짓는 데 들어간 돈이 무려 2,2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따지면 290억 원이 훌쩍 넘거든요. 근데 이 비용의 거의 대부분을 놀랍게도 대한민국 정부가 지원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바로 그 순간 우리나라에 계신 6.25 참전용사분들이 한 달에 받으시는 돈은 얼마일까요? 2023년 기준 42만 원입니다. 방금 보신 290억 원, 그리고 42만 원. 이 엄청난 격차가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가야 할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대체 국가가 감사를 표한다는 게 뭘까요? 외국에 보여주는 이런 상징적인 제스처일까요? 아니면 바로 우리 땅에 있는 용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걸까요? 이 질문을 머릿속에 담아두고 한번 따라와 보시죠. 그럼 먼저 우리 동맹국들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일종의 기준점 같은 거죠. 미국하고 호주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요, 그냥 돈만 딱 주는 게 아니에요. 이걸 지원 패키지라고 부르는데 말 그대로 평생을 책임지는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겁니다. 매달 나오는 장애보상금은 기본이고요. 연금, 의료 서비스, 집 살 때 대출 보증, 교육 기회, 심지어는 돌아가셨을 때 장례 혜택까지. 정말 촘촘하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구체적인 액수를 보면 와, 소리가 나옵니다. 전쟁 때문에 장애를 입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경우 매달 최대 4,387달러까지 받을 수 있어요. 우리 돈으로 거의 580만 원입니다. 이게 단순히 생계 유지를 돕는 수준이 아니죠. 그냥 이걸로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자, 호주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기는 아주 독특한 이중연금 시스템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참전용사는 두 가지 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건데요. 왼쪽의 장애연금은 세금도 안 떼고 소득이 얼마인지 따지지도 않아요. 오른쪽 복무연금은 다른 사람들보다 최대 7년이나 빨리 받기 시작하고요. 그만큼 참전용사의 희생을 특별하게 인정해준다는 강력한 신호인 거죠. 자, 이렇게 동맹국들 사례를 봤는데요. 이제 시선을 우리나라로 돌려보겠습니다. 바로 이 땅을 지켜내신 분들의 현실은 어떤지 말이죠. 바로 이분들입니다. 사진 속의 이 얼굴들, 조국을 위해서 모든 걸 바쳤던 분들인데 과연 지금 우리는 이분들께 어떤 지원을 해드리고 있을까요? 이 얼굴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우리나라 지원의 핵심은 딱 하나, 참전 명예 수당입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참전의 명예를 기린다는 의미가 강하죠. 중앙정부에서 매달 드리는 돈인데 2023년 기준으로 그 금액이 42만 원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돈을 받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건 그냥 용돈이지. 이걸로 어떻게 살아? 이게 현실인 거죠. 실질적으로 생활을 보장해주기보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더 크다는 비판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근데 문제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더 심각한 건 내가 어디 사느냐에 따라서 받는 돈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게 지역마다 그냥 제각각인 거예요. 결국 똑같은 참전용사인데도 누구는 더 받고 누구는 덜 받는 좀 불합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아니, 왜 이런 역설적인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왜 우리 용사분들께는 지원이 이렇고 해외에는 그렇게 큰 돈을 쓰는 걸까요? 그 열쇠가 바로 보훈 외교라는 개념 안에 숨어 있습니다. 이 보훈 외교라는 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감사를 외교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봤던 추모의 벽처럼 해외 기념비를 세우는데 돈을 대주거나 외국 참전용사나 그 자손들을 한국에 초청하는 거죠. 또 그 자손들에게 장학금을 주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보훈 정책의 상당 부분이 동맹국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외교 활동에 집중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제까지 나온 얘기들을 한 장에 쫙 모아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란히 놓고 보면 그 차이가 정말 확 느껴지실 거예요. 미국, 호주, 그리고 맨 오른쪽에 있는 게 바로 한국입니다.
시각적으로 보니까 그 격차가 더 극명하게 다가옵니다. 이 표가 사실상 오늘의 결론입니다. 현금 지원, 의료, 그리고 상징적인 예후. 이 세 가지를 놓고 보면 명확해지죠. 미국이랑 호주는 자국 용사들의 실질적인 삶을 챙기는 데 집중하고요. 우리나라는 그 예후의 초점이 해외, 즉 보훈 외교에 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쪽은 미국과 호주처럼 평생의 삶을 책임지는 아주 두터운 지원으로 명예를 표현하고요. 다른 한쪽은 우리나라처럼 동맹국에 대한 감사를 외교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방식으로 명예를 표현하는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한 분 한 분의 그 숭고한 희생을 기리는 가장 진정한 방법은 과연 뭘까요? 상징적인 감사일까요? 아니면 실질적인 지원일까요? 이건 정답이 있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계속해서 고민해야 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